생각보다 혀를 닦아주는 신박한 아이템이 있다는 걸, 즉 텅 클리너가 있다라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우리 입냄새의 80~90%는 입 안의 어느 부분 때문일까요? 바로 혀겠죠. 혀 중에서도 특히 혀의 안쪽 부분, 즉 혀뿌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입냄새를 유발하는 기여도가 큽니다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닥터 W가 이렇게 많은 아이템들을 준비해왔는데요. 하나씩 보면서 대략적으로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? 입냄새가 낫기가 정말 힘들대요.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사실 여러 논문에서도 입냄새의 원인을 규명하기 힘들다라는 말들이 많습니다. 맞아요. 입냄새 자체보다도 원인을 찾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.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좀 더러운 비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긴 굴뚝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굴뚝에 상부, 중부, 하부가 있어요. 그런데 그 굴뚝 윗부분에 똥이 묻었을 때랑 굴뚝의 중간 부분에 똥이 묻었을 때, 그 다음에 굴뚝의 아랫부분에 똥이 묻었을 때 셋 다 어떻습니까? 결국 그 굴뚝에서 연기를 떼게 되면 냄새가 올라오게 되겠죠. 같은 이치입니다. 우리의 입부터 대장까지는 긴 하나의 관으로 되어 있어요. 그 관의 어떤 부분에 세균이 문제를 일으키냐에 따라서 한마디로 입냄새가 나는 겁니다. 따라서 유산균이 좋다, 양치질을 잘해서 입냄새가 안 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도 입냄새가 나는 분들은 중부나 하부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클 것이고, 이 구강 내에서 입냄새의 8~90%는 혀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죠. 혀를 자세히 해부학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그것이 매끈매끈해 보일지라도 사실상 엄청나게 정교한 미세 육모로 되어 있습니다. 우리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 미세 육모는 다른 세균들이 안락하게 들어가서 살기에는 적절한 공간이 되죠. 따라서 우리가 이를 닦을 때 이만 열심히 닦고 혀를 앞부분 몇 번 쓱싹쓱싹 해주게 되면 여전히 혀 뿌리에 있는 뒷부분의 미세 육모에는 세균들이 서식하게 되는 겁니다. 또 그리고 악순환을 일으켜서 세균이 붙기 시작하면 더 눈덩이처럼, 마치 은행 이자가 복리로 늘어나는 것처럼 세균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죠. 그런 세균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입속에서 그들의 배변을 통해서 황화물을 일으켜서 우리의 입냄새를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. 자, 슬슬 TMI로 인한 원성들이 잦아지는 것 같아서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는 문명을 이용해야 되죠. 자, 요즘에 혀를 위해 따로 쓰는 구강용품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시중에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고요. 이 아이들의 이름은 혀를 깨끗이 한다 그래서 텅 클리너라고 불리기도 하고, 혀를 긁는다 그래서 텅 스크레이퍼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. 여기 보이는 이 친구가 텅 클리너의 1세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. 자, 이렇게 생겼는데 잘 보시면 이 부분이 그냥 맨들맨들한 데가 있고요. 이렇게 잘 보면 조금 튀어나와 있고 모나 그런 건 딱히 없고 둥글게 같이 생겼네요. 효자손, 혀를 긁는 효자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. 이것을 뾰족한 부분, 매끈한 부분이 입천장을 향하고 이 튀어나온 부분이 혀를 향하도록 해서, 자, 긁진 않았어요. 굳이 제 백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. 이것을 너무 강하게 긁어낼 경우에는 혀에 상처가 생겨서 더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. 따라서 적당한 압력으로 긁어주시면 됩니다. 이걸로 긁어보시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. 내 입속에 이렇게 많은 세균들의 본진이 있었다니. 그런데 사실상 문제가 제기된 것이, 이렇게 긁어내서는 미세 육모 사이에 있는 세균을 긁어낼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제기가 된 거죠. 따라서 두 번째로 나오게 된 제품은 제 견해로 이렇게 빨래판처럼 여러 개의 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. 자, 아까 1세대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얘는 정말 아예 탄력성이라고는 거의 없어요. 뭐 있긴 있네요. 하지만 매우 단단한 그런 고무의 느낌입니다. 이 친구에 비해서는 조금 더 유들유들하네요. 그리고 여러 개의 닦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. 좀 아까보다는 다단계로 긁어주는 그런 느낌은 나는데, 역시나 미세하게 있는 그런 백태를 긁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. 물론 이런 종류만 쓰더라도 효과가 상당히 좋을 것이라는 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. 자, 다른 제품들 볼까요?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돼 있어서 원형으로 모듈이 많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. 이건 미국 제품이고 색깔이 아주 아메리칸틱하네요. 이 친구 마음에 든다. 저는 이런 디테일이 있는 게 좋더라고요. 얘는 이렇게 집도 주고 있네요. 껴서 보관하라는 얘긴가 봐요. 보시면 혀를 닦기에 적합한 구조죠. 이걸로 치아를 닦을 수는 없을 거예요. 이렇게 동그란 것이 접근이 될 리가 없죠. 모 자체도 되게 미세하고 어느 정도 적당한 저항감이 있네요.
이걸로 한번 닦아보겠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더 디테일하게 혀를 닦아주는 느낌이 나네요. 이런 모들도 정교하고 혀를 넓게 덮을 수 있는 면적도 있고 뭐 굿입니다. 자, 치약계 깡패 덴티스테, 우리 덴티스테 형님들이 만든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상당히 고급스럽게 생겼어요. 좀 어떻게 보면 약간 파리채 같기도 하고. 결국 이 덴티스테에서 나온 텅 클리너 제품도 아까 생활도감에서 보여드렸던 애랑 비슷하네요. 빨판처럼 빳빳한 곰으로 여러 개의 층이 돼 있어서 혀를 긁을 수 있는 구조예요. 디테일한 배려가 있다면 한 개의 날은 뽕이 들어가 있고 한 개의 날은 평평하게 돼 있어서 긁어서 잘 내보내기 좋은 구조로 돼 있네요. 긁어볼게요. 아까 생활도감 거. 맞아, 요런 느낌이었어요. 뭐 비슷한데 그냥 얘가 좀 더 작기 때문에 구석구석 닦을 수 있다, 뭐 그런 장점 정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리뷰할 제품은 오라 브러쉬는 제가 사용해본 혀 클리너 중에 최고의 제품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네요. 광고하는 마당에 사실 조금 부족합니다 라고 적을 순 없겠죠, 당연히. 오, 얘는 되게 독특해요. 얘는 한마디로 이 친구는 여기는 모로 돼 있고 여기는 1세대처럼 쓸어내는, 백태를 쓸어내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. 한마디로 이 친구는 윗부분은 얘처럼 돼 있고 가운데 부분은 얘처럼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즉, 이 둘을 퓨전시키면 얘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. 만약 어느 것을 가장 추천하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혀의 해부학적 구조를 고려를 해서 그 미세 육모 사이에 있는 세균들을 제거하기 쉽도록 미세모가 돼 있고 면적이 조금 있는 이렇게 생긴 애들을 추천합니다.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쓰레바퀴처럼 날로만 돼 있어도 백태를 많이 긁어내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걸로 긁었을 때 나는 혀의 느낌과 요거를 긁었을 때 나는 혀의 느낌이 얘네가 좀 더 마일드하고 미세하게 미세 육모를 긁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친구들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. 혀를 깨끗이 닦는 법을 알려드렸으니 구강 내 원인 중 80~90%에 대한 팁을 드린 셈이 되는 거죠. 자, 오늘의 결론, 문명을 활용하자.